네, 안녕하십니까. 로얄법무법인의 시정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걸 보는데, 네 번째 거에는 사실은 서민부담 경감, 그래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이율을 인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논의하겠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재산세율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요거는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논의한다 이 정도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5번 꼭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사전 분양 물량을 확대하겠다.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서 2021년부터 청약을 추진하고 3만 호 이상의 사전 청약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분양이 시작되는 걸 봐야지 알 수 있고 법령과는 조금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예정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6번을 조금 보겠습니다. 네, 6번 꼭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서민 실소유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규제 지역의 LTV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실소유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현행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대책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굉장히 많이 나온 대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과 가장 여러 번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였어요. 대출 규제라는 것은 크게는 이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대책도 나왔었고, 대출을 적게 받게 하는 규제도 나왔었는데, 이런 대출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법령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그 은행과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은행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관할관청의 그 허가나 인가권이 굉장히 강해서 관할 감독하는 기관의 어떤 그 규정이나 내용에 따라서 따라야 할 내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은행법 중에서 은행을 감독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 여기 은행업 감독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은행업 감독 규정은 보시면 금융위원회 고시로 되어 있잖아요. 수위로 보면은 되게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헌법, 법률, 뭐 대통령령, 시행령, 뭐 국토교통부령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얘는 그냥 위원회 고시예요. 고시면은 그냥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시하겠다고 고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은행한테 적용되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이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편해요. 그래서 이 은행업 감독 규정을 보시면 특히 이번 건과 관련되는 게 건전 경영의 유지예요. 건전 경영의 유지라는 항목에서 29조 2에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 6에서 정하는 요런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규정을 통해서 은행을 전체를 감독하는 거예요. 별표 6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은 시중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 자산 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 그래서 다음에 거는 다 대출로 본다. 이거 잘 보시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주택에 해당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물건이어야 되고, 가계대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들한테 하는 대출을 가계대출이라고 하고, 기업이나 법인 이런 데다 대출하는 거를 기업대출이라고 해요.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거는 개인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그 방식을 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주택담보대출에는 내가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 중도금을 내거나 잔금 대출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추가 분담금,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을 좀 보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특히 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은 어떻게 보면은 분양을 좀 용이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좀 규정이 좀 느슨하고 좀 이렇게 대출이 조금 쉬워졌을 때에는 사실은 분양을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계약금 정도만 마련을 하고 그 납부하는 중도금하고 잔금이 모두 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이 규제가 들어와서 이걸 주택담보대출로 포함해버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LTV를 제한해버리시면 이 중도금하고 잔금 대출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내가 분양을 받더라도 일정 돈이 없으면 주택을 분양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을 못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이 대출을 못 해주면 다른 데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에는 분양 받으실 때 중도금, 잔금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하실 때 이주비, 추가 분담금,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보실 때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데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해서 Loan to Value Ratio라고 하거든요.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의미는 은행 기관이 나한테 돈을 대출을 해주면서 너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내가 너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으로 이 주택이라는 거를 담보로 잡아놓는 거예요. 보통은 근저당권을 잡고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 뭐 담보 신탁이나 이런 방식으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잡아놓으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이제 계속 수취하다가 이 사람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만기일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 근저당권에 기초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경매를 넣게 돼요. 경매를 넣게 되면 경매에서 낙찰받는 사람의 대금이 들어오면 그 낙찰받는 대금은 근저당권이 1순위인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우선 배당된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대출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출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환가에서 대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가 설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담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담보가 있으니까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막 빌려줘도 되느냐? 이 문제가 이 LT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환가됐을 때의 가치를 지금에 환원해가지고 봤을 때 얼마까지 대출해주면 되겠느냐? 이게 LTV거든요. 이걸 산정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은행에서 산정하는 방식은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얼마까지로 놓을 것이냐, 그걸 LTV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60% 하는 데도 있었고 70% 하는 데도 있었고 자율 규제로 뭐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해주는 데는 80% 해주는 데도 있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40% 뭐 20% 아예 안 되는 규정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담보 인정 비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 주택의 가격에 비례해서 원래는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그 비례율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항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실행된 주택 담보대출을 말한다. 여기서 되게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것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3개월 이내에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넓은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에? 정의에 이만한 범위가 있다면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은 이 중에 하나예요. 규정을 적용시키는 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가 요걸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 왜냐하면 이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이 대출금을 어디에 쓰는지 목적까지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은 다 이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구입 목적으로. 여기서도 중도금, 잔금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이주비 대출 다 들어갑니다.
방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건 저번에 그 대책 나올 때 예외로 풀어졌던 부분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작하면은 가장 이제 취약계층이 되는 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80% 뭐 70% 받았던 분들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 돈을 이제 활용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이 이제 조금 힘들어지시잖아요. 그걸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담보대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외에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등기 치는 거는 이거에 해당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범위 안에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외적인 거를 말하는 건데 이 외적인 부분에 한도해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취급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1억 원 정도로 지금 은행에서 설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LTV랑 한도 끝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많이 요즘에 나오는 얘기죠. 대출 규제가 많이 들어오면은 금융 용어가 많이 들어와요. 금융 용어가 많이 들어오고 이게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지는데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건 DTI 이렇게 부르고 Debt to Income Ratio라고 부르는데 내가 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전체의 부채를 내가 버는 소득에 비례해서만 대출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으로 이자가 얼마가 나가느냐를 구해요. 이자가 얼마가 나가느냐를 구해서 이걸 인위적으로 얘가 이거 상환을 불가능하니까 얘는 대출을 해주지 마 라는 규제예요. 이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DTI는 그 연간 소득에 대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높으면 DTI에 기초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채액이 늘어나고 대출 원리금이 늘어나면은 소득액이 줄은 경우에는 DTI 한도에 걸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기간까지도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경우에는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DTI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LTV가 조금 더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 주택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담보인정 비율 LTV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느냐? 은행의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투기 지역의 경우에는 40% 이내. 그러니까 투기를 가열 지구도 40%, 조정 대상 지역은 60%, 기타 지역은 70%. 그러니까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70%나 80% 정도에 입각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70% 정도 되면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을 때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경매가가 이렇게 유찰이 되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은 생각보다 경매 낙찰률이 굉장히 높아요. 감정을 때려가지고 감정의 낙찰가율을 보시면 90% 이상으로 많이 나와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100%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0% 정도 되면은 이자와 원금을 다 합치더라도 충분히 금융기관이 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70% 80%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규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40%로 막힌 거죠. 뒤에 가시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는 40%로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 경우에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합산하여 산출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생활안정 목적하고 요 주택담보대출 목적 해가지고 요거는 초과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40% 이내로 막혀 있잖아요. 근데 라항에 보시면 은행은 감옥에서 정한 담보 인정 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옥에서 정한 담보 인정 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즉 LTV를 달리 적용한다는 예외를 뒀어요. 근데 예외를 두면서 규제 지역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감옥에서 정한 담보 인정 비율의 1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민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아까 40%, 60%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10% 가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서민 실수요자가 뭐냐? 그 서민 실수요자는 위에 올라가시면 서민 실수요자라고 하면 투기지역 및 투기가열지구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8천만 원, 주택 가격 6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부부 연소득이 6천만 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 원, 주택 가격 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뭐냐면 LTV를 10% 가산해 주려면 너희는 서민이거나 실수요자여야 돼. 근데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투기지역하고 투기가열지구에서는 부부가 합산해가지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돼.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는 요게 조금 더 완화되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7천만 원, 그 다음에 주택 가격 5억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까지 합쳐서 세 가지 충족하면 서민 실수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LTV가 10% 더 늘어나면은 투기 지역은 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 했을 때 원래는 40%밖에 안 됐지만 이제 50%까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하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은 5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시면서 내가 생애 주택 최초이거나 아니면은 뭐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연소득에 해당하면 3억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40%면 원래는 64, 24, 2억 4천까지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6천만 원 늘려주는 거죠. 근데 이번 규정을 보면 규제지역 LTV DTI를 10% 우대하는, 이해되시죠? 왜 10%를 우대해요? 이게 감독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독 규정에 1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40%였는데 너네는 서민 실수요자니까 은행 감독 규정에서 50%로 만들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를 만들어준 거를 서민 실수요자에 한정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아까 조건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부부 합산해서 7천만 원 이하고 생애 최초는 8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해서 LTV를 높여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조정에서는 6천만 원, 7천만 원이고요. 이 개선된 안에서는 8천만 원, 9천만 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1천만 원씩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둘이 합쳐가지고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해당하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게 된 거죠. 근데 그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조정 대상은 5억 원 이하여야 되는 건 동일해요.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업 감독 규정, 즉 금융위원회 고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간이해 보이죠? 예, 요거는 바로 시행 가능해요. 그냥 감독 규정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은행업 감독 규정을 금융위원회에서 7월 13일자로 이제 시행될 수 있게 바꿀 거예요. 곧 조만간에. 근데 요거는 바로 시행 가능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가시면 오늘 대출 딱 찍고 오늘 주택 그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하고 그래서 오늘 딱 등기 치려고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택을 사시면 계약금을 걸고 잔금에 해당하는 날짜에 대출을 빌려야 되니까 미리 상담을 받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2, 3주 내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셔서 등기 치는 날까지는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바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면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 이게 은행에서는 기표라고 하거든요. 기표 일자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에서 봤을 때에는 이건 그냥 바로 시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얄 법무법인의 최종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